반갑습니다. 네, 저녁은 다 드셨어요? 네. 저는 비도 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못 오신 게 이런 정도라고 귀뜸을 해주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얼마나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근 몇 년 동안 이렇게 많이 모이신 장소에 가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광주 여러 번 왔었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모이신 거는 처음 봤습니다. 이 자체가 그냥 제가 그냥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오늘 강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마을이 주제인데요. 여러분, 마을 이야기 참 요즘 많이 하죠. 좀 심하게 표현하면 진하게나 다 마을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정부가 더 나서는 거 아시죠? 마을에. 마을이 왜 이렇게 난릴까요, 여러분? 혹시 마을 왜 난릴 것 같습니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아직 발동이 안 걸렸죠? 있는 집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는 뭐 상식이죠. 예전에는 없는 집 애들이 잘했어요. 개천에서 용도 가끔 나고. 저도 세탁소집 막내 아들인데 제법 공부를 잘했어요. 요새는 뭐 있는 집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건 상식. 있는 집 애들이 성격도 좋다는데 그거 동의하세요? 오전에 있는 집 애들이 인물도 좋다는데 동의하세요? 그건 동의가 확실히 되시는 거예요. 인물도 좋다. 요거는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도 얘라고 대답하기 좀 씁쓸하고 그렇죠. 이게 요새는 돈이 주인이 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다니는 것만으로도 없는 집 애들이, 없는 집 부모들이 다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더 크지 않을까요? 내 새끼만큼은 나처럼 안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있는 집 애들 공부도 잘하고 있는 집 애들이 인물도 좋고 거기다가 성격도 좋을 것 같으면 이거 참 갑갑한 세상입니다. 이제는 돈이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다니지 않는 세상입니다. 뭐 신자유주의 복잡한 얘기 안 해도 이 양극화 현상이 어느 때보다도 뚜렷해지고 회복이 안 되는 시대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끼들은 잘 키워야 되겠고 사는 건 더 힘들고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저는 마을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세월호 이야기도 우리 사회자께서 가끔 언급을 하셨는데 세월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참 많은데 저는 딴 건 모르겠고요. 그냥 딱 그 순간 그냥 몸을 확 감싸는 게 번개 맞듯이 온 생각이 뭐냐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안 지키는구나라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대목에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국가를 만들고 세금을 내고 공무원들을 존중하고 선거에서 잘한다는 사람 뽑아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일을 잘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 못하는 게 몇 사람 책임이 아닌 것 같아요. 구조적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막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아주 심한 실망감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온 국민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국가가 나를 안 지키면 어떡하죠?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스스로 보듬고 스스로 하소연해야 됩니다. 지금 안산에 가면은 작은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희생자 엄마 아빠들이 행복항에도 가 있고 국회에도 와 계시지만 그 주변에 이웃들과 간신히 살아난 아이들, 이 부모들, 이웃들이 동네에서 웅성웅성 모이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이야기들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떤 분들은 다 기록을 합니다. 사진으로도 기록을 하고 글로도 기록을 하고 이때 내 심정을 그냥 이야기하게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할 겁니까? 간단하게 못합니다.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서울의 송파구의 세 모녀가 자살한 사건이 몇 달 전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3끼니, 3때 끼니를 못 먹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살아오면서 어려웠던 사정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만 있었다면 이분들이 자살을 결심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함께 사는 것 같지만 다 따로 살고 있습니다. 다 따로. 그리고 모든 책임이 나 때문인 줄 압니다. 내가 붙여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우리 부모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학벌이 짧아서, 내가 운이 없어서, 네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네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추궁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저는 생존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존이. 어쩌면 우리가 마을을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폼나고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 이 순간의 어려움과 고통을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관계가 고프고 관계가 갈증나고 그 관계가 너무 그리워서 마을을 찾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대한 기억이 다행히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다 뭐 뒷골목 가면 다 이래야죠. 골목에 가면 구멍가게 있고 미장원 있고 그 다음에 쌀집 있고 그 다음에 세탁소가 있습니다. 제가 세탁소집 막내 아들 출신입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51년간을 세탁소를 하시고 작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텔레비 옛날에 없었어요. 그죠? 있어도 흑백 가끔 동네 하나 있었어요. 여기 뭐 여기 좀 이렇게 아시는 분이 김일 선수 레슬링 하는 거 혹시 아세요? 네. 이거 아시는 나이 많이 사신 건데. 여검부 아세요? 여검부 아시는구나. 옛날에 김일이 레슬링 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네 텔레비 있는 집에 보름 전부터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때 그 급식으로 우유하고 빵을 나눠줬어요. 그거 다 빵 주고 우유 주고. 요새 애들은 빵 셔틀, 우유 셔틀 옛날에 다 했습니다. 가방 셔틀 다 했습니다. 옛날에는 숙제까지 다 해줬어요. 동화장과 표준적과 아시죠? 낱말찾기 다 대신 옛날에 복사가 어딨어요? 손으로 다 써야지. 이거 보름 동안 해줘야 그날 친한 순서대로 왔습니다. 칼라 트레이닝 언제 나온지 아세요 혹시? 오 이거 아시네. 그때 80년도입니다. 1980년.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세탁소 막내 아들이 이놈 자식 대학 갔다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텔레비를 딱 사셨는데 그게 칼라 텔레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칼라 텔레비는 1980년에 나왔어요. 이거요 농촌 아닙니다. 도시입니다. 도시. 동네 들어가면은 골목에 평상 하나쯤 다 있습니다. 저기 애들 같이 키웠습니다. 저다 한 엄마가 구멍가게 하는 엄마가 손님 왔다고 집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 집에는 아침 엄마가 봐주든가 언니가 봐줍니다. 동네 언니가 언니를 해봐야 한 3살 더 먹었어요. 다 이렇게 같이 키웠단 말이죠. 동네 운동장입니다. 이런 운동장에서 애들이 놀았어요. 요새는 없잖아요. 다 학원 가 있고. 요거 농촌이다 그죠? 돌딱 모자 쓴 애들이 중딩 아이고 지질해라 그죠? 말타기 하네 이러고 놀았죠. 네. 골목에서 이러고 놀았죠. 이거요 동네 들어가면요 꼭 병풍처럼 어르신들이 저렇게 앉아계세요. 그 앞에 조물애기들이 놀고요. 애들 막 저런 피우면은 할머니가 개충해서 뭐 억지로 알사탕을 이렇게 주워주시죠. 그럼 그 다음날 애들이 또 알사탕 얻어먹으려고 또 새로 노래 배워가지고 노래하고. 근데 어느 날 그 할매가 안 계셔. 할머니 어디 가셨냐고. 그 다음날도 안 계셔. 돌아가시고. 아이들은 동네 어르신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거를 몸에 붙이죠. 이거 칼라다. 이거 어딥니까? 아파트에서 무슨 마을 하냐고요? 아파트에서 마을 다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다 같이 키웠어요. 보세요, 여기.
자전거 교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난간이 있어가지고요. 샤시까지 나가잖아요. 미취학 애들 놀기는 딱입니다. 안전하게. 절대 못 올라갑니다, 이거. 여름에는 문 열어놓고 발치고 낮잠 자고 그러다가 시장 간다고 나 간다 우리 애 좀 봐줘 그러면은 옆집에 봐주고 밥 생기면 다 합니다. 이거 뭡니까? 이것도 목도입니다. 이것은 뭐합니까? 물놀이 하죠.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뭡니까? 요건 보통집 애들, 조금 있는 집 애들. 그 차이 말고는 뭐 다 같이 복도에서 아파트에서 이러고 놀았다는 거예요. 요새 복도식 아파트가 없어졌어요. 예전 중앙계단 올라가면 왼쪽으로 8가구, 오른쪽으로 8가구. 그죠? 지나가다 보면 구급소만 다 들려요. 이렇게 아파트에 같이 살았고요. 아파트에서도 장례가 치렀습니다. 지하 공동공간에서요. 빈소 차려서 손님들에서 다 있고 날 좋으면 주차장에 천막 치고 다 장례 치렀습니다. 여러분 골목에서 장례 치는 거 본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에서. 요새 농촌 노릇을 없어지지 농촌 상여가 없어진다 그래요. 상이면 일꾼이 없는 거죠. 농촌 청년의 청문회가 뭐 60인이 뭐 어떡하겠어요. 청년의 청문회가 60인. 저는 이런 마을을 나이 20이 돼서 객지로 뜨면서 마을도 떴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80년도에 대학생이 됐으니까 어디 했겠습니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죄스러워서 그때는 길바닥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다 그 시대 비슷한 또래 청년들이 다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제가 애를 낳고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이놈 자식을 어떻게 건사하나 심란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안산서 살다가 그것도 안산에 살았는데 하다가 제가 마포구 성미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애새끼 키우고 그 애새끼가 지금 24살입니다. 지금 저 진주 공군에 가 있어요. 군대 갔어요. 이게 성미산 모습입니다. 산이 조금 이제 고구마처럼 이렇게 떠있는 산입니다. 높이가 얼마나 돼 보이세요? 이 산이. 네? 2, 300? 아이고. 해봐 67m. 땅바닥에서 50m도 안 돼요. 이거 뭡니까? 이거 뭐 따개비 마냥 뭐 덕지덕지 이러고 살아요. 그죠? 성미산 마을은 이 산 주변에 이렇게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제가 이 마을에 20년 전에 우리 애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 이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동네 엄마가요 이거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성미산 마을 어딘지 모르잖아요. 이거를 그림을 이렇게 도화지에 이거를요 다운을 모아서 뺏어가요. 뭐합니까? 언급에다 실크 인쇄라는 걸 해갖고 성미산 수건이라고 하면 3,000원에 팔고 다녀요. 잘 팔립니다 이거. 이 동네 투어를 많이 오고 뭐 한 해 몇천 명씩 와요. 그 양반들 이런 거 성미산 마을이 어디냐고 편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촌처럼 뭐 구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손수건을 다 삽니다. 이 시작은 어린이집입니다. 공동묘가 어린이집이 1994년, 올해는 딱 20년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공동묘가 어린이집이 이 동네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전국에 한 60여 개를 퍼졌다. 이건 뭐냐면 저는 이 동네 왜 이사 가냐면요. 내 어릴 때처럼 내 새끼 키우고 싶어 갔습니다. 근데 애는요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에 가는데 맨날 아침에 왔다가 오후에 오는데요. 실내만 같이 있다 와요. 안 그래도 하얀 애가 완전 병자 같아요. 전 딱 느낌이 중환자실 갔다 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요, 미아에 살면서요, 대증장까지, 다방구를 하면 대증장까지 도망가요. 네? 맨날 수유리, 뭐, 북한산 맨날 산으로 들러 차를 타고 다녔고요. 가방 던지고 나면 동네에서 골목에서 축구하고, 옷을 하면 도장 와서 또 짜장면 내기 축구하고, 깜깜해야 집에 오고. 이렇게 살아도 잘 컸잖아요. 이걸 어르신들은 흙먹고 컸다 그래요. 흙먹고 크면 이제 훨씬 건강합니다. 내 새끼도 그렇게 키우고 싶은데 그렇게 키울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왔어요. 산도 있고, 애들 풀어놓고 기른다더라. 뭐 영어 산수이런 거 안 가르친다더라. 이래서 이사를 와서 부모들이 그 당시에 300만 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아까 뭐 5천 원, 뭐 만 원, 300만 원을 출자했습니다. 뭐 알고 보니까 재단을 만드시는데 뭐 100만 원 이상씩 다 출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20년 전에 300만 원이면요. 지금은 한 돈 1,000만 원 할 겁니다, 느낌이. 돈이 있어서 했느냐. 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했습니다. 7천만 원은 모았습니다.
마당에 있는 집을 구했습니다. 천사에. 그래서 어린이집을 직접 부모들이 운영을 한 겁니다. 교사는 초대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기초입니다. 왜 애들이 학교 가면 방과후도 만들어요? 어린이집 만들면 방과후는 일도 아니에요. 그거 반나절 짜리 그거 뭐 뚝딱뚝 하면 금방 만들죠. 왜?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요. 5년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니까 방과후는 더죠. 시간 좀 먹고 뚝딱뚝딱 하죠. 그러다가 애들이 중학교가 돼요. 입시가 들어와요. 야, 큰일 났다. 동네에서 이사를 간다는 거야, 대안학교. 애새끼 때문에 모여가지고 살만한데 또 애새끼 때문에 헤어지냐? 우리도 하나 만들면 안 되나 해서 시작한 게 대안학교입니다. 이게 올해로 12년 됐습니다. 이 당시에 큰 사고를 쳤죠. 211명 따가 사버렸어요. 빚내서.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사고를 쳤어요. 그냥. 계약만 했어요. 650 주고 샀는데요.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1800에도 안 팔아요. 깨부사 됐다고요. 깨부사 될 건 없고요. 그때 안 샀으면 우리 쫓겨났을 거예요. 맨날 이사 다녔을 거예요. 이사 안 다니고 10년 동안 저기를 지킬 수 있어. 마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 2천만 원 곱하기 200평 해보십시오. 얼마입니까? 건물 빼고. 이거 개인 소유도 아닙니다. 그냥 동네 사람 소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학교 다니는 사람 부모 소유입니다. 졸업하면 소유권 없어요. 그죠? 문중재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문중이 잘 되는 데 보십시오. 다 문중재산이 좀 있습니다. 뜯어먹을 게 좀 있는 거예요. 문중재산은요, 소유권이 없습니다. 이거를 민법상 총유라고 합니다. 사유 공유가 아니고 총유. 게르만 민족의 소유 방식이라 그래서 총유라고 공동체 소유 방식입니다. 네? 사용 수익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뒷산에 나무하러 갈 때 누군 되고 누구 안 되고 합니까? 아무나 다 가지고 그 동네 살면 똑같은 재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마을 재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을 재산이 튼튼해 그 마을이 오래가는 법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 통틀어서 진리입니다. 세계불만. 그 당시 한 70가구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올해가 13년 됐어요. 조합원 몇 가구인지 아세요? 퀴즈 몇 가구? 에? 몇 가구? 곱하기 10. 아이고, 소심하시다. 한 7,500가구 정도. 10여 년생. 엄청나죠? 네. 돈이 매출은 얼마나 할까요? 1년 매출. 요건 견적 나오죠? 얼마 나옵니까? 한 75억 정도. 네. 이거요, 동네에서 연매출 7, 80억 하면요, 현대 삼성급입니다. 재벌급입니다, 재벌급.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순이익이 얼마나 나올까요? 75억 매출하면. 20억. 20억. 그렇게 많이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15억. 장사하겠네. 8억, 7억? 하나도 안 났습니다. 아직도 똔똔이 목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좀 남을만 하면 조합을 교육비로 써버려요. 그래도 남으면 동네 축제 때 참조하고, 그래도 남으면 다른 마을 기업 창업할 때 기관 출자라는 걸 합니다. 왜? 우리 대기업이니까. 삼성, 현대만 기관 출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대기업이 하는 건 다 배웁니다. 500, 100, 1000 정도 출자라고요. 3년 후에 회수합니다. 그리고 그 돈 딴 데 출자합니다. 그러니 돈이 남을 날이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 연매출 70억 하는 데서 돈이 나오면 무슨 일 벌어지는지 아세요? 네. 사람들이 갑자기 진지해지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야, 또 적자냐? 미안하지, 나 맨날 막걸리 음식 깨끗한 거 먹어서 고맙긴 한데 뭐 도와줄 길이 없고 시누이한테 전화해볼게. 1년에 2번밖에 안 보는데 또 나이 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걱정을 합니다. 어느 날 총회 갔더니 돈이 남았대요. 우와, 되게 잘했네. 활동 열심히 했나 보네. 얼마 남았는데 1억이나. 와, 그 다음 총회 때 갑니다. 1억 어디다 썼어? 나는 몰랐네. 이렇게. 그때부터 서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갈등이 비롯이 되죠. 여러분, 그 경영 중에 최고의 경영의 목표가요. 뭔지 아세요?
똔똔입니다. 전문용어로 똔똔이고 학문용어로 제로손익이라고 합니다. 대표적 제로손익이 어딘가요? 공공입니다. 정부요. 세입세축 딱 제로를 맞아야 돼요. 이게 환상적인 목표예요. 우리 옛말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것도 줍니다. 이게요, 웬만한 경영의 수준이 아니고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전문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똔똔. 똔똔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돈 남으면요, 사람들 진지해져서 돼요. 네? 반찬 가게. 생협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안 사 먹어요. 도시 맞벌이들이 저기 달래 한번 따듬어 보셨습니까? 달래. 네, 달래 드셔보셨죠? 따듬어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젊은 분한테. 여기 성평등 지수가 조금 문제 있네요. 달래 따듬어 보신 거. 취소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아니, 여성 말고요, 남자분 중에요. 마늘, 아이고, 그 유자, 달래요. 한 30분 쪼물락다 요만한 밖에 안 나옵니다. 열불이나 열불이. 이거 묻혀봐요. 도시에서 해먹기 힘들어요. 사흘날 물 나와요. 엄마들이 못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게시판에 올리고. 한 군데에서 반찬 만들어 나눠 먹으면 좋겠다. 순식간에 댓글이 막 와장창 다 달린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동네 영양사 엄마가 하나 있었어요. 케이터링 회사에 다녔는데 큰애가 사춘기야. 둘째도 내일 모레 입학이야. 저도 고민인 거예요. 때려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울고 싶은데 잘됐다 때려치자. 이러고 반찬 가게를 시작합니다. 대장금은 우리 토론이 필요 없었어요. 네? 대장금은 뭐 창년마다 손맛 쪼고 다 하니까. 그러면 영양사 나왔고 대장금 나왔고 누가 필요해요? 소장금이 필요합니다. 소장금 누가 합니까? 무조건 대장금하고만 친하면 된다. 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딱 팀이 짜죠. 그게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 시작할게요? 그렇죠. 집에서 시작. 여러분 이게 마을기업의 핵심입니다. 가게 안 차립니다. 마을기업은. 바로 누구 집에서? 대장금 집에서. 여러분 뭐 가게는 말대로 앞에 가게를 잘해주신 모양이네. 너무 잘하시네. 예, 바로 그겁니다. 마을기업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그곳에서 필요한 사람들끼리 아주 작게 꼼지락 대듯이 연기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게 커져요. 왜? 나도 하자, 너도 하자. 좋네. 나도 껴줘. 커진 거 재밌잖아요. 커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대장금 집이 살림이 졌단 말이에요. 주 3회 80인분씩 해야 된다 생각해보세요. 살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집에서 쓰는 가재도 안 되겠다.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때 엄마들이 모여서 막걸리 한 잔을 합니다. 막걸리 딱 2손배만 돌아가면 결론이 나옵니다. 그죠? 출자하라. 그달 모인 7명의 엄마가 500씩 출자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중에 영양사인 이 엄마는 1,000만 원 냅니다. 케이터링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냅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만들어서 이 가게를 차립니다. 이게 이 가게. 처음에는 반찬 가게 이름이 반찬 공급소였어요. 근데 조금 북한 같다고 동네부업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 상표도 어서 베껴온 상표예요. 그죠? 많이 보셨죠? 이 카페가 말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출자자의 벽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동네에 모든 마을기업마다 저는 출자자의 벽이 있어서 보면은 좀 시커먼 게 있고 밝은 게 있죠. 밝은 건 요즘에 갖다 붙인 겁니다. 매년 1년마다 총회를 하면 한 해 동안 출자한 사람 이름을 총회에 새겨서 갖다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보이는 거죠. 식당까지 만들었어요. 다 4년 됐습니다. 성미산 밥상이라는 이름의 식당. 이것도 한 100여 명의 주민이 출자를 했습니다. 저도 5만원짜리 6개, 30만원을 출자했습니다. 여기는요, 이 사람은, 저 사람 주방장인데요. 별명이 김요리사예요. 여러분, 제 별명은 뭔지 혹시 아세요? 네, 짱가고.
이 동네에 별명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김요리사냐면요. 식당 차려서 김요리사가 아니에요. 식당 차리기 전에 저 아빠가 잘 나가는 특허회사 전문가였어요. IT 분야의 특허회사는 잘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동네는 그 밥맛시리 문화가 아주 발달해가지고요. 엄마가 맞벌이들이 많으니까 늦게 오면 애를 옆집에 다 보냅니다. 그럼 애들은 이제 알아서 가요. 이 집 가면 먹을 거 없다는 걸 알고 장조림 있다는 걸 알아서 아빠 엄마 나오면 저 집 가서 먹을래? 뭐 저 집 가서 숙제 다 해놓게 뭐 이렇게 미리 다 선수 칩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가죠. 엄마 다 걷어내기. 애들 다 걷어내는데 숙제 하나 들여보내고. 그러고 나면 엄마 걸레발떡 옵니다. 아이고 밥 안 먹었지? 막 뛰어왔어. 네 새끼 먹던 거니까 그냥 같이 먹어야 밥 한 끼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밥 먹습니다. 그럼 뭐 수다 떨죠. 10시 반 되면 이제 애가 엄마 찾으러 아빠가 옵니다. 아이고 언제면 소주나 한잔 하자고 찌개 끓이던 거 마저 먹자고. 이러면은 이때 김요리사가 찌개니 뭐니 아주 검살맞게 잘 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마시러 왔던 엄마 아빠들이 이 아빠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되랬겠어요? 맛있다고 식당 차려도 되겠다고 어떻게 남자가 요리 점수가 이렇게 좋냐고 얼마나 칭찬했겠어요. 이 아빠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인생을 바꾸는 자식. 안 그래도 해서 때려주고 싶었는데 뭘 해야 되나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결심을 하고 2년 만에요. 중식, 한식, 양식 다 땄어요. 공부를 또 잘해가지고 그렇게 2년 만에 자격증을 다 따고 식당을 차렸을까요? 아니에요. 워크숍을 한다고 광고를 합니다. 성산학교에는 넓은 다목적실이 있어요. 이만한 공간이 있어요. 주방시설이 있어요. 일요일마다 요리 워크숍을 합니다. 근데 엄마 출입 금지입니다. 아빠만 올 수 있습니다. 아빠도 혼자 못 옵니다. 새끼들 하나씩 달고 와야 돼요. 입장료 10,000원.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시간 되는데 안 가니? 바로 엄마는 한 방에 다 해결해야 되거든. 이것들이 다 나가잖아. 근데 진짜 누가 좋아하냐면 애들이 좋아요. 가면요 깐소새우, 탕수육, 깐풍기 요런 거 막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걸 초장에 요리를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아빠도 뻐석하고 뭐 아무개 아빠라는데 뭐 인사하는데 좀 그렇고 뭐 일단 몇 번 가니까 뭐 친해지는 거죠. 어떻게 친해요? 이 아빠는 요리 워크숍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요리 끝나고 애 집에 들여보내놓고 그 아빠들하고 뒷풀이를 해야지. 요게 재미를 붙이는 거예요. 1년을 한 거예요. 김요리사는 뭐 한 겁니까? 레시피 점검을 다 한 거예요. 마케팅 조사를 다 한 거예요. 누구 돈으로? 네, 여러분 마을 기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워크숍을 하고 나서 김요리사가 동네에 방을 했어요. 드디어 식당을 오픈합니다. 출자자를 모읍니다. 누가 제일 먼저 출자해요? 이 아빠들이 합니다. 아빠들은요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못해요. 쪽팔린다고. 엄마들은요 기본 구조 5만원이면 5만원 내지 10만원 정도 합니다. 아빠들 야 쪽팔리게 30만원 해야지. 아빠들이 출자하면 뭉탱이로 잘 돼요. 그래서 오픈한 지 4년 됐습니다.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남을까요? 돈을 달성했습니다. 드디어. 처음에는 10% 정도 적자. 그러면 운영위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무슨 소리냐고. 10%면 너무 잘 되는 거라고. 뭐 유로를 했죠. 지금 거의 똥돈 맞췄습니다. 여기는 애들이요. 돈 안 내고 와서 밥 먹어요. 충전을 해요. 엄마들이 애들 돈을 주면요. 이 새끼들이 불량식품에 참맛을 알아가지고 절대 여기서 안 먹거든요. 돈 주면. 그러니까 밥을 안 먹일 수는 없고 돈을 줄 수는 없고 딜레마인 거라고. 여기 가서 밥 먹어. 그럼 애들 꼼짝 없어요. 가면요. 뭐 동그랑땡 이런 거만 주워 먹잖아요. 그리고 내주는 반찬 콩나물 이런 거 절대 안 먹잖아요. 애들이. 그럼 지나가다 헛소리 하나 사람이 누구예요? 동네 엄마들이잖아요. 그럼 시키고 안 먹어. 빨리 먹어요. 아이씨 너 이러면서 먹지. 동네 엄마가 하는데 지가. 그래서 여기는 주방장과 홀스윙 하는 분의 시급이 똑같습니다. 주방장의 철학이에요.
홀서빙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주민들, 아이들을 만나기 때문에, 동네 사람을 대접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식당입니다. 낮에는요, 전국에서 투어 오시는 분들이 잘 이용을 해서 그나마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저녁에 술 팔기를 시작했어요. 이런 카페가 다른 동네로 수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괴산인 카페. 요거는 마을에서 여러분과 좀 관계되는 거네요. 조금 홀로 사시는 분들, 조선 가정들, 비세렌지, 창판 뒤져보면 곰팡이가 막 냄새가 그래 나는데 그 안에 사는 냄새를 못 느끼잖아요. 들어가면 막 그런 거 봉사하는 활동을 하는데 우리 마을에 아가씨 때 이 동네 이사온 학생운동권 출신 천재가 같이 치고 있었어요. 이 친구 나타나보니까 뭐 절절해요. 아저씨들 이러면 되냐고, 이마트가 지금 어떤 노동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서 애들만 오순도순 잘 키우고 있으면 되냐고, 길 건너에 지금 난리가 나는데 이 애들이 크면 더 어찌 될지 모르는데 공부 좀 하시라고, 대모도 마시고 막, 뭐 하시냐고 맨날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야, 너 그러지 말고 축복 좀 날라. 말로만, 입으로만 하지 말고 동네 사람하고 좀 친해지라고. 이러던 친구가 마포 희망나눔이라는 조그마한 단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네 이런 복지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 동네 단체 중에요, 마포 희망나눔 CMS가 제일 많아요. 다른 다 마음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데 막 이렇게 폼을 낼 정도 여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니까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 한 번씩 반찬 나눔할 때 와서 같이 반찬도 만들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김장 나눔을 해요. 7+1이라고. 여러분한테 배운 겁니다. 복지활동한테 배운 건데, 각자가 10포기, 10포기, 20포기 값 내고, 이렇게 되면은 다 해서 절반을 이제 동네에 나눠주는 행사까지. 그때 꼭 애들 앞세우고, 애들 이제 미국 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활동을 하는데, 그 친구가요, 몇 년 전에 마포 희망나눔을 사단법인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복지사 자격증을 1급까지 따버렸어요. 혼자 공부를 막 하더니. 그러더니 요번에 부위원 한다고 한참 설치구대기다가 떨어졌어요. 10년 만에 이 아가씨가요, 지금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 넘었습니다. 천년 때 와가지고 바로 결혼해서 애가 3학년이고, 거의 지금 구청 복지과하고는 뭐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고, 동네 복지관들하고 매일 회의하고 정책 만들고, 그러다가 자기는 본격적으로 복지를 중심으로 한 구의원 되겠다고 해서 뭐 3.5로 삭패를. 4명 다 나갔어요. 4명 지역당만, 그 마포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4명 다 나가서 맞대면 마포 파티다, 마포 파티. 그래가지고 4명 다 떨어졌고, 한 사람만 그 전직이어가지고 당을 가지고 나가서 원래 또 나가면 또 항상 무소속으로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을에도 이런 극장도 있습니다. 요거 보십시오. 요거 전문애기들 눈이 보이시죠? 초롱초롱한 눈. 극장이 올해로 저부터 한 7년이 6년째인가 봐요. 6년째 지금. 또 동네에서 키운 애 중에 제일 큰 애입니다. 1994년 웅동유가 어린이집에 들어왔던 애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애입니다. 올해 얘가 26입니다. 군대 갔다 왔고요. 얘는 졸업해서 취직해 있고, 얘가 제대하고 동네 마을에 다시 들어왔어요. 원래 그 하차센터 혹시 아십니까? 영등포에 그 놀이단이라는 퍼커션 팀이 있습니다. 거기 단원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우리 집에도 거기 중2 때부터 단원이었는데, 그러다가 얘는 군대 갔다 와서 복직해서 단원하다가 마을 활동가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엄마들이 지금 수고수고합니다. 마을에서 키운 제일 큰 놈이 마을 활동가로 다시 복귀했다고. 너무 떠드는 애가 부담 가질까봐 우리끼리 수고수고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버틸지 몰라요. 못 버텨도 상관없어요. 얘가 객지 생활하다가 다시 마을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우리 마을에 2세대가 이제 시작되는구나라는 사인을 받은 겁니다. 딱 20년 만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마을은 20년 단위로 돌아가는 것이로구나 라는 교훈을 세상 이 아이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얘는 뭐 뭣도 모르고 뭐. 마을에 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극반이고요. 풍물반, 카메라반. 요거는 이제 연극 동아리인데 무말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마을 극단입니다. 요 배우 혹시 아시겠습니까? 갈색 티를 입은 배우. 어서 눈에 익지 않으세요? 네? 누구? 이거 또 알아보시네.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때문에 가서 나 삐져가지고 나 감이 알아보거든. 아니 지금 왜 오나 이런 문제 좀 진짜로. 압니다 저. 네, 제가 이래봬도요 배우입니다 배우. 한번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십시오. 맞아요. 그렇죠. 배우라고 보면 다 배우를 보입니다. 제가요 배우도 그냥 배우가 아니에요. 주민 배우입니다. 동네에서만 알아준다는 뜻입니다. 요 사람도요 동네 아빠예요. 레깅스까지 입고 뭐 기가 막히게 여장 연기를 해서 힌트를 치고 젊은 아빠예요. 젊은 아빠. 그죠? 네. 통화하니 뭐 얼마나 네? 복스럽게 마을 축제 할 때 애들이 그렇죠? 애들 춤 가르치려고 선생님을 초대했더니 애들 엄마가 더 나입니다. 혹시 약시장이고 나와가지고 동네 아빠들이 엄마 사족을 못 써요. 젊은 엄마들 보면 네, 길막고 축제 했던 4차선 도로 여러분도 뭐 해보셨겠지만 혹시 안 해보셨으면 동네 길막고 한번 해보십시오. 끝내줍니다. 완전히 신천지가 차가 다니는 도로인데 차가 없고 사람이 있다? 너무나 새로운 경험이죠. 저는 이 경험의 깨달음이 너무 많아요. 마을은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아주 제가 절실히 느꼈고 마을은 공간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공간이 중요합니다. 제가 관장님한테 식사하면서 이 공간이 어떻게 쓰이는지 다 들었거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낮에는 복지가 아니고 저녁에는 완전히 커뮤니티, 법정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서울에서, 도시에서 이런 공간을 가지려면요,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네? 몇억 단위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최소한 몇십억 단위는? 서울에서는 꿈도 못 꿉니다. 근데 이런 공공공간을 이렇게 주민들이 집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뭐 정부에서 사업비 백날 내려주는 것보다요 공간 하나 쓰게 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니까. 제가 아까 뭐 너무 부러워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할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이 서울 와서 강의하셔야 됩니다. 그 경험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진짜. 자, 다음에 정식으로 제대로 한번 제가 초대를 한번 하여튼 그때 꼭 제가 왔으니까 이제 리턴으로 와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마을기업 중에 소행주라는 마을기업입니다. 소통이 있어서 행복한 주택. 이름이 길죠. 건축회사를 마을기업으로 만들었어요. 이 어린이집부터 대안학교가 12년제 대안학교입니다. 성미산학교가.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한 20년의 교육과정이 다 해결이 되니까 이사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 이 집 힘들어요. 집 사는 건 불가능하고요. 전세 맨날 올라요. 네? 요즘에 더 오르고 이사 다녀야 돼요. 그래서 내 집을 갖고 싶어요. 어차피 내 집 갖는 거 반지하라도 절반 은행빚이잖아요. 어차피 은행빚 얻을 거 집 장사 집은 싫다. 우리끼리 모여서 집 짓고 살자 해서 내 가구가 2프로젝트, 3프로젝트가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 가구가 뭐 맨날 살려가지고 결정, 오늘 결정하고 내일 또 바꾸고 내일 또 바꾸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전문가가 가이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한 아빠가 원래 생협 활동을 하던 아빠예요. 아빠가 좋아. 그럼 건축회사를 마을기업으로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자연을 담은 건축이라는 자단이라는 건축에서 합작으로 시행사를 만들었어요. 시공은 그 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행주가 첫 프로젝트를 한 공동주택. 이게 지금 1호, 2호, 3호가 성공했고 4호째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3개가 있었고 지금 4개라고 했으니까 7개 공동주택을 이거를 일명 저희들은 전문용어로 알박기라고 합니다. 재개발이 들어오면 성산말이 얼마나 버틸까요? 30분 버틸 겁니다. 그러다 이렇게 알박기를 하면 버티는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는 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알박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코하우징 개념으로 공동공간, 그러니까 전유공간을 조금씩 내놓고 공동공간으로. 그래서 1층은 주차장, 2층은 C실이라는 공동 거실을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동네 방과후 어린이집한테 내주고요. 저녁에는 다 터서 마실입니다. 근데 이 거실인데 이 거실은 24시간 불이 안 꺼지는 불야성이에요. 거실은 왜 그런지 아시겠죠? 맨날 술품. 퇴근한 시간에 맞춰서 사람이 끊이지가 않아요. 바톤 터치하게. 휴일에는 미니 시리즈 한꺼번에 봐야 되고 축구 경기 한꺼번에 봐야 되고 뭐 이런 거 하고 동네에서 시골에 친척이 오면 재웁니다. 외국에 댄서가 와서 뭐 워크숍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레지던스 시킵니다. 게스트하우스, 레지던스 그런 역할을 공간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약간의 공유를 하는 거죠. 자기네 감당 가능한 만큼만. 꼭대기 올라가면 공동창고가 있어요. 공동창고 가면 여행가방 뭐 이런 거 덩치 큰 것들 있죠. 다 쟁여놓고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유 공간을 비우는 거예요. 그거를 아껴서 공동으로 담아가는 게 코하우징 개념입니다.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시죠? 여기는 내부에서 엘리베이터 탁 내리면요 신발 벗게 돼 있어요. 신발 벗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애들이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집에 가면 장소에 있는 거 다 알고 어느 집에 뭐 샐러드 있는 거 다 알고 시키들 막 다 습격까지 다 해먹고 냉장고 문도 안 닫고 나가고 막 애들이 제일 좋아. 전체가 다 대가족 같은 삶을 아이들은 누리는 거죠. 제일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는 고딩 언니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새끼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막 잠깐이죠. 예, 제가 성산 마을 자랑을 거의 한 40분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실천에 옮기고 계신 분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이렇게 자랑삼아 한 이유는 한마디를 위해서입니다. 이거 누가 했을까요? 마을 투어로 오신 분 중에는 이 투어를 하고 나면은요, 오히려 힘이 빠지신답니다. 여기는 훌륭한 리더가 있나 봐. 누가 마스터 플랜을 적었어? 저걸 어떻게 해? 그분은 결과만 보신 거예요. 네, 우리는 마스터 플랜 세운 사람이 없습니다. 리더도 없어요. 리더가 맨날 바뀌니까. 그때 하고 싶은 사람이 지릅니다. 대체 언제 지릅니까? 술 먹다가 지릅니다. 마을의 역사는 다 술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왜 그래요? 술 먹으면요, 연기가 생겨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친해져요. 뻘쭘한 얘기를 해도 뻘쭘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창의입니다. 창의가 뭡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 보기, 이게 창의 아닙니까? 근데 몸을 흔들어 놓지 않으면요, 기존의 사고방식을 흔들어 놓지 않으면 새로운 생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안 흔들립니다. 이 기존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배치를 바꿀까요? 술이 최고입니다. 근데요, 이건 내공이 낮은 사람 얘기고, 내공이 되는 사람은 술 안 먹어도 됩니다. 어떨 때 되나요? 수다로 됩니다. 남성들은 잘 안 되시겠지만 여성들은 태생적으로 잘하십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주역들은 대체로 다 여성입니다. 요즘에는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요, 예술로 소통하는 지경까지 갑니다. 아까 보셨죠?
연극, 합창. 요새 오케스트라까지 만들어가지고요. 청담 공연했어요. 2주 전에. 10년 프로젝트였습니다. 성의상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애들하고 오케스트라 만들자. 부모랑 같이. 그 꿈이 엎어지다가 하다가 엎어지다가 10년을 엎어지다가 10년 만에 꿈을 이룬 아주 뭐 감동적인 그것도 한 80여 명의 대규모 오케스트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못 가봤는데요. 그렇게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예술로 소통하는 수준까지 가면 이거 부부보다 낫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러면 안 되겠다. 부부랑 좀 비슷합니다. 제가 어쨌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의 이름으로 제가 초대를 했으니 그것이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박원순 변호사 시장이 중간에 당선이 돼서 취임을 하시고 성미산 마을 같은 걸 15개를 만들고 싶다고 기사를 해요. 깜짝 놀랐죠. 박원순 시장 나서 15개, 10개 이런 소리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강조한 거였다. 저도 생각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성미산 마을은 진짜로 번성한 마을 축에 속합니다. 서울시에 좀 제법 오랫동안 해왔던 마을이 1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성미산이 좀 제법 잘 된다는 겁니다. 인구 1000만 대도시에 3발에 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흑백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런 마을은 이미 다 파괴됐습니다. 뭘로 파괴됐죠? 뉴타운 사업으로 다 파괴돼요. 지금 뉴타운이 막차 탄 분들입니다. 좀 아는 사람들은요, 있는 집 사람들은요, 막차 다 안 탑니다. 막차는 누가 탑니까? 항상 없는 사람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은 누가 잡습니까? 때려주고 싶죠, 그죠? 그 차 타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신경 안 지잖아요. 아는 사람들은 다 딴 데 투자했습니다. 중국으로. 부동산 투자 방향 다 바꿨습니다. 어쨌든 저거 설명드리다 늦게 타가지고. 어쨌든 저 바람에 마을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논쟁이 붙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정부가 나서서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지금 대통령의 부친이셨던 분이 그 당시 대통령을 하시면서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마을운동을 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전형적인 반도형 마을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탑다운 방식의 마을운동의 전형이다. 아마 그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아프리카나 라틴이나 동아시아나 이렇게 저개발 국가의 어떤 강력한 군부나 엘리트 정권이 잡으면은 하향식으로 경제개발을 막 밀고 나가잖아요.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온 운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제가 논할 처지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40년이 지난 지금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달라져서 엄청난. 이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면 한다 하니까 그런 시대를 했죠. 하면 한다는데 시체말은 뭡니까? 까라면 깐다 이 정신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 정신으로. 지금 될 수 없어요. 까라면 깐다 니나 까라지.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이제는 자기 의사가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참여가 중요하지 동원되는 거는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정부가 나서서 한다고? 그것도 1000만 대도시? 여러분,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1000만 규모의 대도시에서 그것도 정부가 나서서 마을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주지사님. 제가 알기로는. 역사상 없습니다.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울시 시민사회 뿔뿔 활동가들이 고민이 많았어요. 뭔가 시장을 뽑아놓으니 마을 중요 정책을 한다? 이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시장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기대가 한편으로 있었어요.
우리끼리 동네에서 꾸물꾸물 하던 거 좀 빛을 볼라나? 우리가 여력에 앉아서 미처 손이 안 갔다 좀 음이 준 곳에도 좀 빛이 갈라나? 이런 기대가 있었지만 이 관주도의 우려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과 한 6개월간을 토론을 했습니다. 6개월간을 토론을 했고 시민사회에서 집단을 세우고 결론이 뭐냐면 관주도가 문제 아니냐. 주민주도가 하자. 그래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은 주민주도가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말이 주민주도지. 자원은 탑다운 하더라도 성과는 버텀업으로 내자는 게 바로 주민주도 전략의 핵심입니다. 성산 마을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쉬운 사람은. 버텀업의 전형이죠. 저게 전략이면 정부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정부가 나섰다는 거는 탑다운 하겠다는 거란 말이죠. 근데 부작용은 안 돼요. 그런데 이 방법과 목표가 모순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헷갈리죠. 시장은 맨날 주민주도 노래를 해요. 근데 국장은 과장한테 의문인 거예요. 성과 언제 나오는 미치는 거죠. 서울시가 이런 구로 내려가면 더 해요. 주민들 만나가지고 계획 좀 세워보라고. 주민 만나서 무슨 계획을 세요? 아니 공무원 보고 계획을 짜오랍니다. 마을 계획을 왜 공무원이 짜고 안 되세요? 우리는 맨날 나가면 그래요. 공무원들한테. 동네 나가서 술이라도 드시고 오시라고. 술만 먹고 오라고. 무슨 얘기 하는지 듣고만 오라고. 그러다가 주민들이 이 아쉽네라고 땅을 칠 때 그때 가서 보고하시라고. 자, 여기 하실 때는데요. 이럴 수 있습니까?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요. 이렇게 전달하시라고 제가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이게요. 기관장이 이게 핵심 사업이다 그러면요. 모두가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를 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자기 승진의 결정적인 사유가 됩니다. 직업인입니다. 공무원. 승진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자기 청춘을 맞춘 직장입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시각과 각도와 존재가 다른 거죠. 이 갈등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가 큰 과제였던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실패할 거다 했어요. 그러려면 탑다운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버텀업이 나옵니다. 기존의 탑다운 방식으로는 절대 버텀업이 안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행정의 혁신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뭐예요? 자원 놓고 줄 세우잖아요.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갑을관계라고 합니다. 갑질하죠. 갑질. 여러분 많이 겪어보셨죠? 갑질. 들어봐서. 하지만 예산 달라면 또 해야 되잖아요. 기관장님 체면도 있고. 두 번째는 시민사회에 혁신이 있어야 된다. 즉 이건 뭐였냐면 시민이 직접 나서야 된다. 주민들. 단체 활동가가 아니고요. 정치인이 아니고요. 정치인한테 위임 획득이 어때요? 자기가 잘나서 당선인줄 알아요. 시민단체들은요. 자임해요. 내가 대변할게. 하지만 대변 현장에 어느 날 시민이 없어서 당황했어요. 그 현장에 시민이 없으니까 말빨이 들먹혀요. 안 먹어줘요. 힘이 빠져요.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도 지가 달란 줄 알고 시민들한테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어요. 공공성이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국가 주도적으로. 이제는 아쉬운 놈이 꿈을 판다고요. 아쉬운 주민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서요? 주민들은 어떻게 나섭니까? 활동가들은 복지와 공공성을 위해서 나선다고 하지만 주민은요. 그럴 여가가 없어요. 내 새끼 어떻게 건사하지? 우리 시엄마 지금 치매가 들락거리는데 우리 큰동생 LA에 살고 난 둘째인데 내가 맞게 생겼는데 우리 맞벌인데 우리의 입시인데 환장할 일이잖아요. 당장에 나한테 떨어진 생활의 필요를 어찌 해결할 거냐. 이 문제가 아니면 나설 수 없어요. 일반 주민들은. 자기 삶의 문제여야 나서요. 근데 혼자 어떻게 나서요? 뻘쭘해서. 활동가들 혼자도 잘 나서죠. 이렇게 나와서 말도 잘하고 PT도 잘 만들고. 주민들 어떻게 그래요? 누구랑 나서요? 평소에 소주 한잔 하던 옆에 내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웃과 함께 하소연할 수 있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어디 가면 뭐 대학생들이랑 한번 해주는데 돈도 별로 안 드는데 애들이 참 실하대 이런 정보도 없고 나 혼자 뻗쳐서 못 가겠다 야 다음에 나 늦게 끝나는데 여긴 네가 하면 되고 가봐 다음에 같이 가자 친밀한 이웃이 아니고서는 함께 나설 도리가 없습니다. 친밀한 이웃과 함께 자기 생활의 필요를 함께 하소연하고 궁리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을입니다. 이게 마을 만들기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래서 마을 만들기가 곧 시민사회의 혁신이다라고 있는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정책은 행정의 혁신과 시민사회의 주민의 직접 나서기를 통한 혁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고 이게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6개월 동안 합니다. 그래서 첫 년도는 이런 기대와 우려 속에 공무원들은 이런 걸 했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거버넌스 위원회를 만들고 담당관을 4급 과장으로 세웁니다. 자치구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 팀장, 과장 정도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중간지원조 센터를 만듭니다. 센터가 2012년 8월에 오픈합니다. 거의 10개월 만에 오픈을 하게 된 셈이죠. 전 이걸 보고요. 진짜 공무원들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공무원들은요, 딱 방침이 정해지면요, 일사불란하게 정광석화처럼 해치워요. 아, 이게 관리조직이 하는 힘이로구나라는 걸 제가 아주 자유감을 해요. 맨날 공무원 욕만 했는데요. 대단히 유능한 엘리트 공무원, 대한민국의 공무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명령이든 자기 동기부여가 됐건 이것이 길이다라고 확인이 되는 순간 대단히 민첩하게 성과적으로 일을 하는 조직이 공무원 조직이라는 걸 제가 새삼 자각을 했죠. 그러나 말은 안 통합니다. 여러분 처음 한 3개월을 국장급하고 서울시 제일 엘리트 공무원이 서울시 기획관으로 부임을 했어요. 담당한 바로 위에.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의 혁신적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혁신기획관이에요. 거기 서울시 최고의 엘리트 공무원이 유학 갔다 오자마자 바로 뽑혔어요. 그 양반하고 한 3개월을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맨날 싸웠어요. 아 저런 공무원이지. 아 진짜 공무원 맞다 너. 근데 어느 날 그 문득 공무원은 나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고 하려는 저것들 3년 뒤에 나갈 것들 어? 좋은 얘기 다 하고 성과 대상 책임 안 지고 감사는 내가 받는데 응? 갑갑한 거지. 근데 시장이 에스코트를 해주니 뭐라 그럴 수는 없고 그리고 우리 보고 슈퍼 가고 시장이 핵심 정책을 다루는 민간에서 도왔다. 민간 파트너라고. 그러니까 그 고민이 조금 내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아, 속상하겠구나. 아, 민과 관은 통역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유능한 통역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 나이 먹어서 얽히도 여기 왔으니 나라도 통역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통역사를 많이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소명감을 갖게 한 초기 6개월이었습니다. 지금도 돌아보니까 막 원망할 생각이 다 드네요. 그 과장, 그 국장님 승진해서 다른 곳으로 가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파트너 공무원이 제일 미우면 제일 좋은 방법이 승진시키는 방법이에요. 승진시키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거는 한 6개월 동안 공무원이 탑다운할 채비를 다 한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민간이 중심으로 개선한 건 뭐냐면 탑다운의 절차가 다 공모제예요. 100% 공모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걸 대체할 방법을 저희가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대체해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모제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공모를 계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예요. 첫째,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돈이 1, 2월에 방심 썼으면 공무원 있나요 요새? 보통 2, 3월에 쓰죠. 3, 4월에 공모 때리고 4, 5월에 심사해서 5, 6월에 돈 줍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성과 가져오라고 합니다. 말이 1년이지 6개월도 아닙니다. 사실 돈이 도는 시간. 마흔은 몇 년 걸린다고요? 10년에서 20년으로 돌아갑니다. 이 시간의 차이를 어떻게 양립할 거냐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깨야 되는데 공모제 시스템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의회에서 1년마다 숙제검사를 안 하면 돈이 안 된다는데 그건 또 설득이 되잖아요. 그렇겠네. 내가 의원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바꾼 것이 사업 중심에서 사람의 육성으로 바꿔야 돼요. 돈이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돈 주고 6개월에 성과 보고서 잘 써오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업 신청서 쓰기 전부터 상담을 들어갑니다. 이거 사전 지원이라고 합니다. 아, 나 뭐래 서울시에서 뭐 해준다는데 뭐가 뭐 있다던데 손 들면 쫓아갑니다. 뭐 하고 싶으신데요? 요거 하신대요. 우리 동네 엄마들 5시 모여가지고 방과 후마시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가면 돼? 손등 쫓아갑니다. 아, 여기 여성가족실에서 하는 부모 커뮤니티 사업인데 사람 300만 원도 줍니다. 그래 놓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는요 100% 면접 심사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 실사를 합니다. 그거는요 이게 진짜가 아닌가 간별해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만나러 가느냐? 이 상담사들은요 다 동네 활동가들. 이미 마을지원센터는 그 전에 서울시 마을 활동가들로부터 각 구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았어요. 3년 이상, 5년 이상 활동하신 분들을 추천해 주시다. 심사해서 교육해서 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북구 엄마가 신청을 내면 성북구 출신의 상담사가 쫓아갑니다. 그분한테는 약간의 책값을 드립니다. 4만원, 7만원, 길게 하면 7만원 이렇게 해서 비용을 약간 보전해 드리면서 상담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상담했죠. 심사할 때 면접 심사하죠. 이렇게 벌써 2-3번을 만나는 거예요. 친히 지내시는. 그러다가 당선이 되면 보통 경쟁률이 3대1입니다. 당선이 되는 순간부터 컨설팅 들어갑니다. 당선된 분한테. 당선 안 된 분한테는 우리는 패자부 발전을 더 중시합니다. 이 엄마들이 떨어졌지만 6개월 동안 사업계획서 쓴다고 진짜 생똥을 쌓았습니다. 상담원이 나가면요. 아줌마 이렇게 쓰면 되냐고. 네가 써봐라. 네가 써봐라. 절대 못 써준다 우리는. 아줌마가 직접 쓰셔야지. 약 바짝바짝 오르죠. 그러시면 저기 한번 교육 한번 갔다 오세요. 먼저 했던 아주머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분한테 코치를 좀 받으세요. 연결만 하지 절대 직접 안 해주거든요. 그렇게 이 엄마들이 6개월 동안 사업계획 쓴다고 엄마 5시서 술 먹고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이게 사회적 자본이에요.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는요, 계기도 이 엄마들이 친해진 거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아이고, 이것도 3대1이냐? 아이고, 알면이 죽지. 됐다. 이거 우리끼리 알란다. 자기들이 돈 모아서 할 거예요. 큰 돈 아니네. 큰 돈 안 줬거든요.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밖에 안 주거든. 아이고, 근데 그거 하느니 알면이 죽지. 내 진짜 내 너돈 하겠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패자부활전을 어떻게 잘 관찰하고 도와드릴 것이냐가 더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은요, 삼수까지 하시는 분이 있고, 삼수하면 대체 80%가 다 당선이 되십니다. 그러면요, 삼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아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지. 그때 내가 좀 화가 났는데, 맞네, 떨어진 게. 더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하고 더 친해져.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붙어요. 처음에는 앞뒤쪽 엄마 5시 시작했는데 이 조문이 좀 나고 떨어지고 이런 게 쪽팔리니까 좀 유능한 사람 오면 막 초대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서 잘 쓰고 엄마인데도 직장에서 마케팅 전공하는 엄마도 있고 뭐 회계 전문가도 있고 엄마인데 전문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불러모은 거지. 이거를 네트워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엄마가 네트워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동뜨는 엄마들은요. 원래 기질이 오지랖 기질이 다 있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다 물어와요.
그러니까 훨씬 주민 모임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재수한 팀 훨씬 더 잘 가요. 재수 3, 4팀. 그래서 우리는 패자고 어째 더 중요한 게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시공모제에서 바꿔요. 1년에 한 번 하면요 준비 안 된 사람이 들어와요. 왜? 노치민들 굶어야 되니까. 준비가 돼도 안 되는 판에 안 된 사람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됐을 때 언제라도 들어와도 심사해서 공부한다가 수시공모제예요. 이거 공무원들 바짝 뛰죠.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죽겠는데 두세 번씩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마을까지 잘 안 올라갑니다. 힘들었어. 그래서 승진을 시켜줘야 오십니다. 승진해서 여러 번 가셨습니다. 광주시장님도 승진을 시켜주십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정확히 승진시킵니다. 광주시장님 어떻게 다 할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다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구니 예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수시 예산과 곁들여서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을 공모가 되라고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무제노트 예산이라고 합니다. 바구니에 그냥 턱 담아놓고 아무거나 신청하라고 합니다. 막 신청합니다. 한국어를 보고 좋으면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계획 단계부터 주민의 창의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폼나는 말을 내세우고 설득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번쩍 뛰어요. 무슨 소리냐? 의회가 100점 100패라고 남는다고. 의회 갔어요. 뭐? 예산에 요건이 없는 예산을 가져왔다고? 얘네가 의회를 뭐 뭘로 보냐고. 엄청 설득을 했어요. 전체 예산의 10%만 하자. 시범적으로 하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때려치겠다. 민주주의 핵심이다. 그래서 뭐 진짜로 의원들 뭐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술도 먹고 난리를 쳐가지고 따냈는데요. 지금 예산의 거의 40% 정도가 포괄 예산을 갖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걸 더 확장할 거고요. 공모제 자체를 없애버릴까 생각 중입니다. 애도 있습니다. 국민 중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13년도에 본격적인 지원 사업을 합니다. 이때 화두는 등장과 연계입니다. 누구의 등장이요? 선수 말고 주민. 활동가 말고 주민. 처음에 활동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뻘쭘해서 못 들어옵니다. 이미 활동가 중심의 문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활동가들은 좀 참으시고 일반 주민이 들어오게 하자. 결정적 계기는 조례를 3년 이상을 바꾼 겁니다. 즉 사단법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요건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보조사업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 서울시민 3명이 있면 됩니다. 사는 곳이 서울 아니어도 돼요. 직장이 서울이어도 돼요. 그렇게 요건을 확 널널하게 조례에다 박아놨더랬어요. 이런 결심을 어떻게 공무원이 했을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의회에서 이런 걸 허락했을까? 뭐뭐 그냥 도장 찍어주셨나? 뭐 이럴 정도로. 이거 대단히 획기적인 거.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막 대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민들이 대거 들어온 프로그램은 뭐냐면요. 금액이 작은 거예요. 5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짜리의 주민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활동가들은요, 안 들어와요. 활동가들이 안 들어오니까 주민만 들어오지. 활동가들은 왜 안 들어와요?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그 돈 받으려고 신청서 쓰고 정산서 쓰고 일은 똑같이 들잖아. 3천만 원짜리나 300만 원짜리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죠. 주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애기야 이거밖에 안 줘? 아이고 만만해서 줬네. 그래서 그 돈을 우리는 뭐라고 붙였냐면 수다 비용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수다 떠시는 비용을 쓰시라. 그러나 아직은 공무원이 딱딱하니 정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골치 아파요. 또 뿅만 해도 정산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회계지원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면 생 난리를 쳐도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정산을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자. 소액은. 이게 행정혁신의 또한 주제입니다. 아까 관장님은 여기 재단에서는 진짜로 널널한 사업계획서 이미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거 저희들 배워가야 됩니다. 진짜 주민들은요. 대체 어머니들은요. 100만 원 원래 어떻게 쓰시는 줄 아세요? 진짜 가계부 이상 이게 남의 돈이기 때문에 되게 알뜰하게 조심스럽게 진짜 써요. 오히려 선수들이 돈을 어떻게 쓰지? 왜? 쓰는 방법을 알거든. 이 엄마들 그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로 투명하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거
요새 누구 100만 원 때문에 뭐 영수증 뭐 아이고 확 없어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반 정도 등장한 주민들 집계해봤더니 이 정도 돼요. 간만 본 사람도 있고요. 조금 쪼물락대다가 담가봤다가 푹 담그던 여러 수준이 있는데 한 5만 5천 명 정도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접속을 했고 1,350여 개의 팀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25개 구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꽤 되죠? 꽤 되는 편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등장한 주민들이 등장한 걸 끝내자고 자기들끼리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 너무 일이 안 돼. 우리만 안 되나 봐. 딴 데 좀 가서 좀 볼까? 야, 우리 너무 잘돼. 우리 좀 안 알아주나? 자랑하고 싶은데 근질근질이 죽겠네. 아무도 우리 보러 안 와. 자랑질 대회, 하소연 대회를 한다. 주민들은 스스로 하소연 관계를 찾고요. 자랑할 거리를 찾습니다. 하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네. 우리랑 비슷한 의제네. 자기들끼리 여러분 주민들은 교육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게 제 확신입니다. 주민들은 이런 실천과 자랑질과 하소연 속에서 스스로 함께 학습합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천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다 가끔 이런 거 2, 3강짜리 절반은 줘라도 되는 거 뭐 이런 거 가끔 껴 이런 거지 뭐 8강, 12강 하려던 마음도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꼭 자랑을 하나 해야 되는데 주민 참여 심사를 해봤습니다. 이 심사가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데 만약에 이제 무슨 공모를 하면 한 100팀이 와요. 10팀으로 쪼개요. 구별로. 그 10팀의 대표를 불러 모아요. 한 테이블에 모여요. 그래서 5분간 자기 사업 발제를 하게 해요. 쭉 돌아갑니다. 질의응답도 받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해요. 그래서 공모 선정자를 결정해요. 이거는 심사 투명성이 보장이 되죠. 이건 별거 아니고요. 와, 쟤네 저렇게 하는구나. 저 젊은 애들 우리 봐 옆 동네네? 우리랑 하는 것도 똑같이 축제네? 쟤네 동아리 우리는 축제고 네, 쟤네 역자. 이미 네트워크 처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입문 단계에서부터 관계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내년에는 어떻게 또 사고를 치려고 그래요. 어떻게 치려면은 대표만 왔는데 팀원 다 오게 하잖아요. 완전 나가수 방식으로 해버리잖아요. 다 와서 축제처럼 하잖아요. 이게 무슨 경쟁회장이 아니고 경험을 나누고 열기와 에너지를 서로 얻어가는 축제가 돼야 돼요. 돈 나눠먹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도요 다 감동을 받고 여러분 나라 돈이 독입니까 약입니까? 독이죠. 독이죠. 독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기 들면 병원에 가서 드시는 약은 독 아닙니까? 독입니다. 그 독이 약이 되려면 제때 정량을 먹어야 돼요. 독이기 때문에 약이 되는 거거든요. 나라 돈이 똑같습니다. 이거 그냥 뿌리면 모조리 다 독됩니다. 특히 농촌에요. 농촌에 떨어진 돈은 부모도 크고 몇 시가 온다. 어? 되든 마도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돈이 큰 게 중요하지 않고 그 돈이 마중물로 하나의 계기로 모인 사람들의 관계가 훈훈하고 에너지가 강하면 그때 약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정도면 제가 밥값을 한 겁니다. 이 팀 정도. 저녁 식사 맛있게 돼요. 그래서 한 2년 해보니까 바텀업이 올라오더냐 마을이 오더냐 이거 답을 해야 되겠죠. 저는 10년이나 돼야 된다고 굳이 꼭 뭉쳤지만 그래도 의회한테도 그래도 뭐 조금만 됩니다 소리 뭐 약간은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원칙만 얘기하니까 신이상하다 그러고 그럼 뭐 우리는 어떻게 하는 소리냐 뭐 이렇게 나도 이렇게 너를 승인해줄 명분이 있어야 승인해주지 뭐 이거 설명을 좀 해봐라 그래. 그래서 설명을 해보자 해서
이게 25개구 중에 금천구라는 곳입니다. 작년 6월 통계입니다. 등장한 주민들을 다 지도에 그린 겁니다. 저 안에다 이름이 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저걸 무식하게 다 쳐넣고 이름 써가지고 340명입니다. 이 사람들의 관계망을 가만히 보면 작년에 공무원 딱 올해 붙은 사람, 작년에 붙었고 올해도 2년차 사업을 한 사람, 올해는 여성가족실 했다가 문화사업 간 사람, 이런 관계망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눈에 띄죠, 이런 데가? 이런데 여기를 한번 확대해 볼게요. 이 그룹과 이 그룹은 이 사람이 연결하고 있어요. 권진현 씨랑. 이 그룹, 소련자 씨랑. 이런 분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지랖퍼라고 합니다. 다른 분은 오지랖퍼. 이 사람도. 각각 서로 모르는 주민 모임이었는데, 저 오지랖퍼 몇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방과후 애들 품앗이야. 우리는 동네 축제를 하고 싶어. 우리는 카페 하고 싶어. 이래 세 팀이었어요. 네? 근데 다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팀 안에 공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돌아다니면서 메뚜기만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엄마 셋을 통해서 이 엄마 대표들이 모인 거예요. 다 공간이네? 야, 셋이 엎어서 공간 하나 해볼까? 야, 서울시 공간 지원 사업도 있대. 세 사람이 엎어서 사업 신청하면 공간 지원도 나올지 몰라.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 초동, 마중고동 우리가 모으지. 어떻게 모으지? 야, 동네 입구에 축제 한번 하자. 그래서 동네에 알려서 출자금을 받아서 한 30%라고 우리가 모으면 나머지를 정부한테 채워달라고 요청해보자. 작당이 시작돼요. 즉, 개별로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함께 모이니까 다른 의제가 발현하는 겁니다. 이게 시너지고 관계망의 힘이죠. 저희는 이거를 마을로 발전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마을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아직 마을은 아닙니다. 이게 깨질 수도 있고요. 갈 수도 있고 몰라요. 아까 금천구에는 이런 게 6개 정도가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금천구에. 이거를요, 다른 25개국도 다 분석을 했어요, 저희가. 분석을 해서 실제 지도상에 얹혀봤어요. 마을은 지리적 접근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얹혀봤어요. 강동구의 한 동네에 마을, 그러니까 이미 마을 사업을 하고 있던 분이 아니고요. 2년 동안 마을 사업에 접속한 팀들만 매핑을 한 겁니다. 되게 밀도가 높죠?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가 비교적 용이한 거예요. 평면적 지도상으로 보면. 물론 저 안에 지형지물이 있어서 돌아가야 되는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제가 사는 성산동. 이미 많이 있는데 요번에 사업 신청한 곳만 표시한 겁니다. 아주 좁은 동네에 도시의 전형적인 밀도 높은 공간이죠. 강북 수유시장 주변인데 아주 재미나죠. 크게 두 그룹이 따로 살아요. 근데 여기 몇 명의 오지랖이 강한 링커들이 있는 거예요. 연결하고 있어요. 그죠? 한쪽은 공동구가 그룹이고 한쪽은 예술가 그룹이에요. 딱 찍어보면. 이거 저희들이 1대1로 신청인 서부 FGI를 다 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냥 도봉구 방학관 복지 같은 거예요. 여기 되게 듬성한 것 같지만은 이 동네 역사가 그렇게 듬성한 밀도가 아니에요. 본인에 대해서. 아주 높죠, 여기는? 은평구예요. 여기 딱 두 블록을 안 해요. 길 하나 사이로. 그런데 다 연결이 되고 공동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다른 각도로 분석을 해봤어요. 이 참여자들의 주체 분석을 해보니까 여성이 50%예요. 역시. 그 다음에 청년이 50%예요. 상당히 높죠? 근데 청년의 연령을 한번 보실래요? 청년이라고 하기에 조금 사근 청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기서 35세에서 39세가 20% 차지해요. 이 프로트에 이제 주목하셔야 됩니다. 35세와 39세가 뭘까요? 미취학 아동, 학령기의 부모 내지는 큰애가 초등 저학년. 이제 애들 관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맞벌이 엄마들.
우리 마을에 관심이 많다는 거는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이비 부모도 꽤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고용주의 특성이죠. 40대 중후반 되면 벌써 쫓겨나기 시작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저희 처음에 좀 절망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집안에서도 쫓겨났는데 동네에서 뭘 하겠냐고. 근데 마을에서 조금씩 관계를 맺기 시작하더라고요. 소통의 방식을 배우고 마을에서 친구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요 집에 들어가서도 먹어줘요. 부인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애들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오히려 아빠들이 소통을 다시 연습하는 그런 장으로 마을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절반의 예스입니다. 씨앗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스고 씨앗이 아직 마을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아직은 노입니다. 2년 동안 절반의 성공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성공을 위해서는 다행히 강원도 시장이 4년이 또 확보가 돼서 나머지 절반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 씨앗들이 마을로 발전하는 패턴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모델이 아니고요. 각각 다 다를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 고유한 발전의 과정들을 잘 관찰하고 그림을 그려보자. 두 번째는 그 발전 과정의 효과적 지원 정책을 계속 재설계해야 된다. 매 순간. 정책 자체가 유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공무원도 좋아하는 아웃풋도 조금 만들고 우리가 좋아하는 아웃컴도 만들고 자를 두 가지로 만들어서 여러 군데 설득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서울시 광역센터가 이 사업을 다 했어요. 광역센터는요 직접 사업이 없습니다. 모든 직접 사업 각 신구에서 직접 다 합니다. 우리는 간접 지원만 합니다. 즉 용역회사입니다. 아까 상담원,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시켜서 매칭하고 그 과정을 피드백하고 모니터링하고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정책화해서 다시 공무원들하고 토론하고 싸우고 절차 바꾸고 예산 바꾸고 이런 왜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면요 센터 공무원 돼버려요. 센터 공무원 되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리고 공무원보다 공무원 못해요. 공무원보다 공무원질을 못해요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공무원이 잘하는 게 있고 그리고 공무원이 직접 예산을 집행하시나 정상도 잘하시고 그래야 공무원과 센터가 역할 분담이 됩니다. 그런 구조를 저희는 선택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동력이 기초로 내려갑니다. 1000만 대도시 안 됩니다. 이거. 저렇게 5만 5천 명이 올라왔는데 광역에서 도저히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로 중심을 바꿉니다. 이미 구 단위 센터가 3개가 있고요. 여기 광산구도 있죠. 광산구 센터장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꼭 봅니다. 우리 전국 마을지원 센터 협의회 회의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군데가 올해 더 만들어졌고요. 나머지 12군데는 행정이 싫다고 하거나 행정을 오케이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줘서 즉 공공에서 아직 허락이 안 떨어져서 못하고 있는 곳을 서울시가 직접 자금 지원을 합니다. 민간에서. 민간 네트워크에 직접 자금 지원을 해서 중간 지원 기능을 하도록 해서 18개 25개 중에 18개 정도가 중간 지원 기능을 하는 조직이 생긴 셈입니다. 나머지 7군데는 저걸 만들기 위한 노력을 조금씩 하고 있고 그걸 우리는 자치구 생태계 사업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에는 상근자가 있고요. 상근자 인건비를 광역에서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민간공사구조 직접 지원을 하는 거고 청년활동가들이 있고 아까 구에서 배당받은 상담원들이 여기서 결합을 하고 마을협인 큐레이터가 각 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현장활동을 하고 이런 형태로 저 사람들이 사업단의 위원회를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에서 벌어지는 주민들 등장과 연결 상황을 함시 모니터링하고 그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저분들이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보조사업자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결합하고 청년들과 어르신들, 복지, 문화, 사회 이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장르의 활동가 기관들이 결합하면 이걸 우리는 통틀어서 마을 생태계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예. 제가 5분 초과해서 서둘러서
제가 본인한테 지금 달려오듯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2년간 서울시의 마을 정책은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만만하고 재미있고 작은 사업이 많았으면 좋겠다. 가 가장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을 지척에서 가르치려 들지 않고 동행하면서 도와주는, 저는 퍼실리테이터라고 합니다. 근데 기존의 활동가들은요, 좀 가르치려는 버릇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절히 가르쳐도 가르치는 겁니다, 그건. 그건 조금 재수없습니다. 자기가 함께 하면서 도와주는 게 좋지. 그래서 오히려 다른 동네 엄마들하고 친해지면서 더 많이 배워요. 활동가들도 조금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반하며 도와주는 역할로 세팅된, 그걸 저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이고, 센터가 그 시스템을 짜고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속 피드백하는 게 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성과물들을 가지고 계속 행정혁신하는 겁니다. 행정 절차를 바꾸고, 그거는 공모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고, 코르피 예산을 확 줄이고 포괄 예산으로 퍼센트 확 올려볼까도 생각 중이고, 그 다음에 과과별로 칸막이 쳐서 하는 것들, 과들이 융합해서 컨설팅단을 만들도록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식의 탑다운 방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저희들이 좀 느낀 거는 생각보다 주민들은 할 마음이 있다. 여러분들 활동가들은 흔히 주민의 자발성이 떨어져서 일이 안 된다.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일이 안 된다. 그죠?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왜 없습니까? 지가 하면 되는데 남 시키려니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발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발할 수 있는 판을 못 겁니다. 주민 대중들은요, 진짜 간 잘 봅니다. 내가 여기 놀 판인지 안 놀 판인지 간 보고, 니네들 판은 내가 초대된 거구나, 동원된 거구나, 안 옵니다. 와서 놀아주는 척하고 그 다음에 안 옵니다. 그 판을 깔아주는 게 대단히 높은 수준의 교육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희들 매번 자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예. 광산복지학당 질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한박 내내 동안 질문이 없으셔서 너무 성공적인 것 같지만 꼭 한 분이라도 좀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안 하시면 감사에 대한 디스인데. 판 까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예시 간단한 걸로 한번. 저는 이미 복지관에서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공간을 주민한테 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시설 관리가 될까? 우리 서울 공관도 다 그래요. 서울에 있는 시장님은 모든 공공공간 다 주민에게 개방하라고 그랬는데요. 공무원들 다 조사했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줄 알아요? 6시간 하는데요. 맡기면은 사실은 주민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개중에 그런 진상들도 좀 있죠, 있기는. 원래 어디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상하면 다 또는 가산이 다 있잖아요. 저 진상만 왔으면 일이 잘 되는데, 그죠? 그 진상 없어지면 일 잘 되던가요? 딴 놈이 그 진상질해요. 그 진상이 그 진상질 하고 있어서 딴 놈이 멀쩡한 거예요. 고마워해야 돼요. 어쨌든 공간이라는 것도 이렇게 쓸 사람한테 열어주면 되는데, 이게 항상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간을 찾아요. 쓸 사람이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점들이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던지면 활동가들은 조바심 내죠. 침묵을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회의가 2번, 3번, 4번 되고 뭔가 개량적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하다못해 5점 척도라도 내야 되잖아요. 이거를 좀 참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삶의 리듬과 살아가는 시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존중하지 않으면은 이 시설의 프로그램적 관점에서 시간과 공간을 재단해버리면 그 순간 뻘쭘해져요. 그 순간 뻘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운이 안 나오거든요. 그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 아마 기관에서는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래야만
그 성과물들이 잘 계량화되고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헐어내지 않고서는 방법은 뭐 무지무지 뭐 다양하겠죠.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성미산 학교 이야기를 어떤 차량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 오셨는지 마을에서 궁금해요. 예, 제가 처음 성산학교 설립위원장을 했는데 사고 친 장모님 중에 한 사람이 세 가지 문이 있었습니다. 왜 애들은 학교에서만 공부를 해야 되지? 그럼 학교 하면 뭐가 떠올라요? 병원, 감옥, 군대 하고 학교가 똑같이 생겼다는 거 아시죠? 개구멍도 있고 건병 대신 뭡니까? 손도부가 서 있고 이게 차이뿐이지 구조가 똑같습니다. 4층짜리 콘크리트. 마을 곳곳이 학교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을의 숲, 마을의 생명, 마을의 동네, 곳곳, 마을의 사건, 사고가. 그 다음에 왜 애들은 교과서로만 공부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활동들이 수업이 될 수는 없을까? 생일에 가서 물리를 공부하고 축제 때 비디오 영상을 학습하고 편집 기술을 배우고 뭐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왜 우리는 평생 학교에만 있었던 사람한테 배워야 되지? 라는 의문이었어요. 동네 사람한테 배우면 안 되나? 평생 학교만 있었던 사람이 경험의 폭이 너무 좁지 않을까요? 아이들의 욕구는 대단히 다양하고 분화되어 있고 구체적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 어디로 가요? 네이버 언니한테 다 가잖아요. 30대 초반에 미혼 여성의 연애 상담을 15살짜리 여자아이가 네이버에서 해준다고 합니다. 오히려 마을에 은행 다니는 아빠가 경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아이들 경제 수업을 했었어요. 그것도 창업 수업을 했어요. 실제 투자 설명회를 유치하는 창업을 한 학기 동안 준비를 해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방학 때 사업을 한 것까지가 하나 수업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마을에는요, 특히 도시에는요, 진짜 별의별 작업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 없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교육자로 초대할 수 없을까? 이 사람을 초대하면요, 처음에는 뻘쭘해 하지만 다른 아이를 교육자적 입장에서 한번 쳐다보기 시작하면요, 지 새끼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거리두기의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지 새끼한테 그게 안 되지만 남의 애들한테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어른들도 아이와 만나면서 스스로 배운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학교가 마을 학교였어요. 마을의 곳곳에서, 마을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가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마을 학기 이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안 되죠. 꿈이었고 이상이었어요. 즉 160명이 다니니까요, 거기도 제도화가 되는 거예요. 160명은 일정 정도 제도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애들이 10명이면 학교가 10개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다 학교 운영해보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도화에 실험을 하고 그 제도화의 부작용을 또 겪고 있고, 이걸 어떻게 깰까?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10년. 아마 오늘 개교기념 때는 지나온 10년을 돌아보고 아마 앞으로 10년을 같이 말도 안 짓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무슨 얘기를 할지. 네, 질문은 여기까지 기도하고요. 좀 더 자세한 것은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채널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리는 저희들이